안녕하세요. 예, 마케터님들, 대표님들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돈 버는 컨텐츠, 공작소, 머니 컨텐츠, 조월 대표입니다. 오늘도 돈 버는 컨텐츠 만들려고 고민하시고 계시다면, 이제 머니 컨텐츠 채널과 함께 차근차근 배워볼까요? 자, 머니 컨텐츠 시즌 1이라고 표현할까요? 이 내용을 차근차근 보셨으면, 지금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어, 대기업들이 뭐 이렇게 했다, 아니면 뭐 배달의 민족이 뭐 이런 거 해서 대박 났다더라, 아니면은 SS 유튜브 이런 거로 막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와, 대박친 몇백억씩 하는 애들 많다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면서 위화감도 느끼시고 이러실 텐데, 어, 머니 컨텐츠 채널 지금까지 쭉 보셨으면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내 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 안은 아무래도 작은 업체인 경우가 많을 거고, 내가 오늘 뭘 하느냐가 우리 사업의 생존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뭘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쇼핑몰과 상세 페이지를 먼저 가꾸고 거기에서 구매 전환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개념이 딱 탑재되셨으면 장학생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그래서 머니 컨텐츠 8부를 시작할게요. 자, 여기까지 들었어요. 머니 컨텐츠 1부부터 7부까지 들으면서, 상세 페이지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 남들하고 다르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다른 게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남들과 다른 컨텐츠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작 내가 뭘 하려니까 없어요. 소재거리가. 생각해보니까 난 대학교 학과도 지금 사업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 내가 뭐 이 업계에서 정말 위대한 장인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유명한 연예인을 써봤던 것도 아니고 말이죠. 괜찮습니다. 오늘 얘기는 뭐냐면, 팔리는 컨텐츠의 대부분은 당신의 일상이다라는 주제입니다. 이건 실제로 저희 같은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컨텐츠를 창조한다, 만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발견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 발견하느냐? 대부분은 여러분의 일상에 마케팅, 유니크한 이 업체를 설명할 만한 일상이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컨텐츠는 이제 다음 브런치에 가시면은 글로도 적혀 있으니까 2019년에 쓴 글이거든요. 참고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일단 오늘의 핵심 내용 읽었습니다. 경쟁사와 다른 점을 서술하시오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경쟁사와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무언가 거대한 걸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아니 운명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의 무슨 뭐 수면의 질을 바꿔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딱 여기에만 집중하세요. 이거 초등학교 애들도 이런 거 하거든요. 경쟁사와 다른 사람, 당신의 주장이 다른 점을 서술하시오. 내가 다른 점을 서술하시오. 자, 내가 다른 점은 어디 있을까? 오늘의 주제와 똑같습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 보통 그 주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거 7부에서 나왔던 비스70이라는 업체고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되게 엄청난 성공 사례였어요. 당시에 모든 원목 쇼핑몰들, 가구 쇼핑몰들이 빈스70처럼 사이트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 빈스70이라고 하는 이 가구 브랜드는 어떤 점을 다르게 설수했길래 다른 업체랑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대기업들, 한샘이라든가 리바트 같은 업체들보다도 작은 업체들이 저렇게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워너비가 되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 내용은 뭐냐면, 저는 이제 사업체를 봅니다. 사업체.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가구업체를 딱 만들다 보면은 꿈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가구 시장에 좀 투명한 가격을 공개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가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테리어 전반이라고 표현할까요? 뭐, 이불도 가져가고 싶고, 뭐, 베개도 가져오고 싶고, 예쁜 소품도 딱 진열하고 싶은데, 현실은 뭐냐? 현실. 현실은 사업을 좀 하신 분들, 한 2, 3년 이상을 하셨던 분들은 어느 순간 좁혀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나는 이제 시계도 만들고 싶고 뭐 블라인드도 취급하고 싶은데 인테리어란 게 모든 게 조합되어야 예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백화점보다 한 30% 저렴한데 저가는 아닌 하드우드로 만든 원목 가구만 취급하는 베이직한 가구점이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게 생존을 위해서예요. 보통 사업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격언이 있잖아요. 사업가들은 내일의 꿈보단 오늘의 현금을 따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의 현금을 막 벌다 보면은 처음엔 블라인드도 갖다 놓고 뭐 베개도 갖다 놨는데 안 팔려. 근데 얘만 팔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좀 눈이 높은 고객들이 이 나무로 쓴 이런 베이직한 가구를 찾고 있었는데, 아, 여기가 가격도 저렴하고 믿을 수 있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 내가 여기 집중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사업의 포지셔닝을 딱 정리를 하면은 그 포지셔닝을 유지하기 위한 굉장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원목으로 중심으로 딱 들어가니까 원목 배송은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원목 가구를 들어온 손님들이 뭘 궁금해하고 어떤 정보를 주면 좋아하는지, 이 관리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제작법은 뭐 클램프로 2주간 딱 집어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만의, 소위 말해서 로직이라고 표현할까, 나만의 비법들이 생기는데, 자, 그 비법이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약간 별이긴 하지만 창업자분들은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왜 안 만나냐? 창업자분들은요, 이 포지셔닝을 자기가 몰라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보고 나서 부딪혀보고 고객과의 반응도 보고, 내가 처음엔 저렴이를 가져올 줄 알았는데 나중에 되게 비싼 경우도 많고, 내가 이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부터 다 깔아놨더니 중가가 나가는 경우도 많고, 되게 변수가 많아요. 그리고 마케터는 발견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대표님보다 단언컨대 그 사업이나 그 상품을 다 모릅니다. 대표님보다 당연히 절대 시간이 떨어지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아무리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마케터도 비슷할 거예요. 다만 이 마케터는 그 대표의 일상 속에 이 업체가 살아남았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를 알아보는 고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객들이 꽤 많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 고객들을 더 설득시키는 게 마케팅의 핵심인 거지, 없는 고객을 가져온다거나 없는 시장을 창출한다는 거는 대기업이나 하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사실 작은 업체들은요, 그 포인트만 노려야 돼요. 즉 뭐냐면 제한된 시장. 100만 명이 가구를 산다고 해서 100만 명의 가구 트렌드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걸 사는 사람이 1000명이다 라고 하면은 그 1000명이 어떤 취향이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받는지 핀포인트로 알면 알수록 훨씬 컨텐츠가 독특해지고 나만의 비결이 생기는데, 자, 얘기를 돌려볼까요? 어쨌든 오늘 주제는 팔리는 컨텐츠는 당신의 일상 안에 있다 라고 했고, 어떻게 됐냐, 이 빈스70은 어쨌든 뭐 어떻게든 하다 보니까 원목 가구 전문 브랜드가 됐고, 백화점급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데 걔보다는 30% 아래고, 여기에만 집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빈스70은 어떤 식으로 했었다? 지난 수업을 들어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이트의 외관이 확 바뀌었어요. 원래는 자연을 생각하는 가구, 삼성이나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부드러운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싹 바꾸고 하드우드 원목 가구 빈스70 이렇게 나오고요. 처음에 그러면 딱 정의가 됐으니까 너무 쉽죠. 하드우드, 소프트우드 나눠주고, 이 원목을 직배송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인지, 또 이 원목이 숨을 쉬니까 이 숨쉬는 관리법은 어떻게 당신이 오랫동안 쓸 수 있는지, 혹은 하드우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구구절절하게 설명해주고, 제작 과정이라든가 뭐 그 외 매장에 들어왔을 때 어떤 걸 체험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깊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됐다? 예, 6.3배 정도의 전환이 높아졌다. 단 1개월 만에. 그리고 뭐 잘 됐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자, 근데 이게 가구업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업체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일상을 활용해서 잘 팔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이제 마리하우스라고 하는 업체인데, 이 마리하우스는 원래는 이제 커튼 전문이었긴 했는데, 커튼 전문이었다가 이제 블라인드 좀 잘 팔리니까 블라인드 시장에 이제 진입했었다가 뭐 이불도 가져오고 시계도 가져오고 이렇게 종합 데코 브랜드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업체는 가격이 좀 비쌌어요. 왜? 광주시 오포읍에 가면 마리하우스 사옥이 있습니다. 그 사옥 안에 실제로 공장이 있어요. 이게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생산해서 뭐 좀 디테일도 강하고 색감도 예쁘고, 또 이 업체가 제일 잘하는 게 이 커튼이 예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커튼의 원단 질도 좋아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떠한 집에 어떠한 커튼이 어울릴 것이냐,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어떠한 커튼이 잘 세팅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상담 인력이나 방문 상담 같은 걸 훨씬 더 전문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뭐 중국계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대량 생산해서 이렇게 찍어내듯이 가져오는 커튼도요, 예뻐요. 이게 문제예요. 마리하우스도 예쁩니다. 근데 중국에서 가져온 커튼도 예뻐요. 그래서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누가 더 예쁜지 알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그런 업체들은 또 많이 팔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겠죠. 중국에서 가져오는 대량 업체들은. 마케터도 많아서 이벤트도 톡톡톡 튀고 노출률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하우스라고 하는 쇼핑몰 같은 경우는 매출이 출렁출렁 거리게 됩니다. 뭐냐면 시즌7은 괜찮다가 비시즌 때는 완전히 힘든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싶고 들어온 사람을 일단 설득시키고 싶은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새로운, 보통 이런 딱 사업적인 막힘이 있으신, 한계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사업자분들은 보통은 새로운 아이템을 가져오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거의 최악의 수 중에 하나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에서는 답이 될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최악의 수예요. 왜? 온라인은 쇼핑몰하고 상세 페이지가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이물질이 한 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내 거를 전문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그런 이물질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오늘의 현금도 놓치고 주력 상품도 없어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하우스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상 속에서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한번 사이트를 보러 한번 가볼까요? 자, 마리하우스입니다. 이 마리하우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레이아웃이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보통 사이트 같은 경우는 메인에 이렇게 메인 배너가 있고 좀만 내리면 이제 제품들인데 여기는 뭐가 좀 다르죠. 여기는 자기소개가 있어요. 자기소개. 뭐지? 그래서 한번 자기소개라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신스 1994. 이 1994는 참고로 이 마리아스 김원자 대표님이 커튼업을 시작한 일시입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해요. 자, 딱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 원단이 다르다. 우리는 원단이 다릅니다. 하지만 사진으로 구별하기 힘드셨죠? 왜 마리아스 원단이 다른지를 설명해 줄게요. 자, 그리고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이제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많이 팔기 때문에 후기를 막 10,000개씩 남길 수 있어요. 20,000개씩 남길 수 있는데 작은 업체는 후기의 절대량 자체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후기의 퀄리티를 높이는 쪽으로 전략을 짭니다. 무슨 얘기냐? 이 업체는 100명의 기존 고객들을 영상을 다 찍었어요. 그래서 100명의 리얼 후기가 나옵니다. 믿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김원자 대표님이 있는데 여기에 2층에 있는 공장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일상이 벌써 나오죠. 그리고 고객들의 리얼 스토리가 나오죠. 이 고객들의 이런 리얼 스토리, 퀄리티 좋은 리얼 스토리는 고객으로 하여금 후기량은 적어도 고객들이 더 신뢰하게 만드는 공감대 포인트를 놔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보시면은 이제 커튼의 아주 자잘스러운 부분들, 막 다리미로 이렇게 다리는 일상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스 커튼에만 있는 세 가지 이래가지고 1994년부터 이 김원자 대표님이 마리아스를 시작했었던 시절, 그 다음에 국내율 세체 자격증 가진 20점 경력의 커튼 코디네이터. 자, 이분이 세체 자격증을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적는 거예요. 내가 이거랑 관계없을 수도 있는 자격증이어도 적고 시작하면 뭐가 된다? 차별점이 된다. 그래서 커튼 전문가 방문 상담을 하는데 여기는 전문가들이 나오거든요. 이 전문가들이 뭐 디자인 학과나 커튼 뭐 학과는 없겠지만 그런 데 나온 분은 절대 아니다. 근데 뭐다? 어떠한 유명한 집이라든가 다양한 고객들을 만났던 전문가들이라고 스스로 어필을 하죠. 다 일상이에요. 그래서 쭉 보면 100% 자체 공방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스 커튼 심지어 저렴하지 않는다까지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꼼꼼한 재봉 상태, 타업체는 재봉을 그냥 막 하지만 막 한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 어쨌든 더 꼼꼼하게 하고 끈조차도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고안하고 되게 사소하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 만들었던 일상이 이 마리아스라는 커튼이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디테일의 원동력인데 이거를 좀 더 어필해 주는 것 자체가 연예인은 안 써도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좀 다르구나. 그래서 100명의 리얼가 쫙 나오거든요. 자, 어떠신가요? 이 마리아우스 같은 경우는 잘 됐습니다. 네, 잘 됐죠. 이 마리아우스 같은 경우는 이때를 벗어나고 나서 매출치가 굉장히 너무 많이 높아졌어요. 제가 업계 비밀이라 알려드릴 순 없지만 이 커튼 업계에서 마리아우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아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기존에는 마리하우스는 그냥 작은 저기 분당 근처죠. 성남 광주시 오포 넘어가는 그 근처에 매장과 공방이 하나 있는 업체였지만 이렇게 바뀌고 나서는 아이덴티티가 너무 좋아져서 매출액과 상관없이 모두가 기억하는 브랜드가 되죠. 그리고 기억은 뭐다? 기억은 곧 매출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동력은 나의 일상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나의 일상에 대부분 팔리는 컨텐츠가 있다. 여기까지 아시면은 이제 컨텐츠 요소가 무궁무진해집니다. 자, 이건 쇼핑몰은 그래도 공간이 크잖아요. 공간이 크니까 막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상세 페이지는 그렇게 하기 힘들지 않나요? 특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많은 스마트 스토어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어, 이거는 그냥 쇼핑몰들의 얘기만이 아닐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좀 다르게 얘기할게요. 자, 상세 페이지 중에서 꼬메벨로죠. 꼬메벨로 유명합니다. 이 꼬메벨로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것 역시 자기 일상으로 연예인들과 싸워서 나름의 한 다리를 만들어낸 케이스예요. 이게 뭐냐면 꼬메벨로는 이제 메모리폼 토퍼를 파는 업체입니다. 이제 바닥에 놓고 7cm 정도에 되는 토퍼인데 이 업체가 최초로 그 투레이어 토퍼란 걸 만들어요. 투레이어가 뭐냐면 통짜 스펀지, 저가 스펀지 쓰는 게 아니라 메모리폼 매트리스 있죠. 템퍼라든가 유명한 있잖아요. 그런 업체에 매트리스 구조를 보면 4, 5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포트 폼, 아니면 중간에 받치는 부분 좀 더 부드러운 폼, 이렇게 해서 이 서포트 5가지에서 4가지 정도의 되게 다양한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꼬메벨로는 업계 최초로 2레이어를 토퍼에 넣었어요. 센치가 7cm다 보니까 많은 레이어를 놓지 못하지만 고급 매트리스 같은 느낌으로 접근했고, 실제로 잘 팔렸습니다. 2016년 9월에 시작을 하셨고요. 잘 팔렸는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경쟁자들이 근데 만만치가 않은 사람이에요. 갑자기 소리내 민박에서 이유리씨가 눕습니다. 슬로우라고 하는 토퍼거든요. 일룬 계열사죠. 그 다음에 공유가 토퍼를 들고 오기도 하고요. 혹은 훨씬 더 저렴한 애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제품 공장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똑같은 카피 제품을 파는데 이 사람은 또 바이럴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막 블로그나 카페 보면 이 사람 이름 막 득실득실 거려서 마치 내가 짝퉁 같은 느낌을 주게끔 하는 마케팅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처음에는 메모리폰 토퍼 검색하면 1페이지 중간 정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3페이지 구석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되게 우울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내려? 연예인을 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업체는 일상에서 팔리는 컨텐츠를 찾아내기로 해요. 그래서 나온 상세 페이지가 여기 뒤에 있는 상세 페이지입니다. 처음부터 좀 다르죠. 12년차 메모리폼 연구원이 아들 단우와 함께 사용하고 싶어 만든 대한민국 최초의 투레이어 과학토퍼 꼬메벨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가족 사진이 딱 나오죠. 자, 그래 안녕하세요. 꼬메벨로 대표 이건입니다. 자, 카피가 안 됩니다. 뭐냐면 내 일상이 나예요. 내 얼굴 팔아서 장사해요. 카피가 안 돼요. 근데 생각보다 내 얼굴 팔아서 장사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내 얼굴 팔면 장사가 잘 된다는 거를 머니 컨텐츠가 계속 얘기하는데도 안 돼요. 왜? 이유는 여러 가지요. 굳이 그래야 돼? 쪽팔리는데? 하지만 이분은 훨씬 적극적으로 나가죠. 그리고 경기도 동탄의 꼬메벨로 토퍼스쿨에서 언제든지 만져보고 누워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험장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메모리폼은 훨씬 더 비싼 거라 이 복원력이 훨씬 부드럽대. 만져보기만 해도 안 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여주면 돼요. 이렇게 요거 만들기 되게 쉽죠. 핸드폰으로 만지는 거 이렇게 살짝 찍어서 GIF 파일 올리시면 돼요. 이것도 일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왜 토퍼는 메모리폼 토퍼를 써야 될까요? 토퍼가 라텍스도 있고요. 통짜 스펀지도 있고 접이식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해요. 근데 왜 메모리폼 토퍼를 써야 될까? 자, 바닷가에 젖은 모래 해변을 걷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이건희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밟으면 이렇게 뽀송뽀송 해가지고 조금 탁탁탁 이렇게 모래를 걷는 것 같대. 들었잖아. 쓰세요. 그 다음에 매트리스 공장을 가요. 국내 제작이니까 공장 가서 이렇게 딱 찍으면 멋있잖아요. 그쵸? 아니 회사 시설이 내가 볼 땐 별로여도 디테일하게 찍으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오리지널리티가 확보됩니다.
자, 상세 페이지도 여러분 이제 팔리는 일상 혹은 본질에서 어긋나지 않는 사소한 컨텐츠를 보고 싶다 그러면 꼬매별로 검색하셔서 첫 번째 나오는 메모리 폼 토퍼 상세 페이지를 보세요. 거의 정답이 거기 있거든요. 왜 그러냐? 자, 꼬매별로는 2019년 3월 달쯤에 이제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일상에서 뽑아내서 바꿉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이시죠? 이쯤이 중간쯤이거든요. 중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올라가집니다. 이제 막 쭉 무슨 주식같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뭐냐? 그전에는 스쳐 지나가거나 기억을 못하는 그냥 브랜드였다면 이제는 기억을 하게끔 만드는 브랜드가 됐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기억을 하고 즐겨찾기를 하거나 구매를 하거나 얘네가 왜 좋은지를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근데 그 알게 되는 컨텐츠는 연예인이 나온 것도 아니고 가격 할인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주변에 대리점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죠. 보다 당신의 일상 속에 나름의 경쟁력이 있었고 그 경쟁력을 사소하게 표현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온라인 마케팅이 국악학과 출신의 마케터도 할 정도로 쉽다. 참고 국악학과 출신의 마케터는 접니다. 쉽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비키니 쇼핑몰이었는데 전설적인 경우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모델이 막 초 A급도 아니고 연예인급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비싼 화보 사진들이 있어요. 엄청 비싼 사진작가가 가가지고 퀄리티 있게 좋게 찍어내는 사진도 갖지 못했고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았어요. 이 업체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점이 뭐였냐면 그나마 업계에서 몇 안 되는 이제 재고를 쌓아놓고 배송을 하는 업체였어요. 그래서 빠른 배송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그냥 그래 난 빠른 배송밖에 자랑할 게 없으니까 오늘 주문 내일 도착이라고 사이트에 이렇게 딱딱딱 붙여놓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내 일상에 있는 장점을 그냥 얘기해줬어요. 예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뭐 가격이 쌉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단 2개월 만에 구매 전환율이 1.83%에서 4.3%까지 쭉 올라갑니다. 자, 구매 전환율 혹시 아시죠? 100명이 들어서 1명이 사면은 1%라고 얘기합니다. 온라인에서 구매 전환율은 거의 핵심 수치 중에 하나거든요. 걔가 1.83에서 4.3%까지 올라갔던 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슨 얘기냐면 평소보다 거의 3배 이상을 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는 실제로 성수기 8월 달에 광고를 꺼버리고요. 물류팀이 너무 과부하 걸리니까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 일상에 있는 오리지널리티를 지금부터 찾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저는 사업자를 볼 때 창업자분들을 별로 안 본다고 했잖아요. 물론 사업을 오래 하시다가 창업하시는 경우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왜? 사업을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시면서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거나 무언가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나름의 생존 법칙들이 사실 다 있어요. 우린 그걸 발견하는 것 뿐이에요. 마케터는 발견만 하면 돼. 새로운 시장이나 뭐 우주로 러버덕을 날릴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당신의 일상, 내가 배추를 납품을 할 때 더 싱싱한 배추를 만들기 위한 새벽 6시에 땀과 눈물, 혹은 비료량의 조절, 아니면 무농약 기법을 하면서도 병해충이 좀 줄어들게 하는 나름 우렁 벼농사의 기법들, 뭐 이런 것처럼 그 일상을 표현하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푸드공작소라고 검색하시면은 김치를 엄청 잘 파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교육 사례도 몇 번이나 얘기한 업체인데 이 김치는 진짜 구구절절합니다. 파가 있으면 파가 자라는 밭을 꼭 보여주고 파를 재배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파를 자른 단면을 보여주고 파를 어떻게 손질하는지까지 다 얘기해요. 페이지가 미친 듯이 길죠. 근데 그걸 다 읽고 나면은 종갓집 김치보다 여기가 더 믿음직스럽고 실제로 후기가 거의 지금은 6만 개 이상이 될 정도로 핫한 김치 쇼핑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사진 한 장 한 장이 뭐 아주 사진 기사가 찍은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그 일상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탑셀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 이 일상을 내가 표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무작정 내가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일기로 적어볼까?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자, 그걸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거는 뭐냐면 저희 회사가 어떤 업체를 미팅을 할 때 먼저 보내드리는 질문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떤 업체를 딱 만났을 때 알 수가 없어요. 특히 그 상품이나 서비스들은 대표님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저희 같은 마케터는 몰라요. 왜냐면 그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질문지를 보내놓고 거기에 있는 거를 답변을 받아야지만 이제 계산이 있어요. 이 업체는 좀 뭐가 되겠네? 이 업체는 가능성이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어쨌든 첫 번째 질문 뭐냐면 여러분도 이거를 한번 적어보시면 내 일상 속에 굉장히 강력한 컨텐츠가 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적어보실까요? 주요 경쟁사, 나랑 경쟁하는 사람들, 내 걸 클릭하고 어딜 가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 사이트들, 쇼핑몰들을 한번 나열해 보세요. 대표님이 원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보통 사업에서 한 2, 3년 버티면요. 주변에 있는 경쟁사들이 몇 월에 뭘 했고 이런 거 빠삭하게 합니다. 왜?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 업체들 보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그 업체들의 장단점, 특징점을 한번 적어 보세요. 얘네는 이런 표현이 좋다더라. 아니면 얘는 할인하고 있네. 얘는 이것 때문에 팔리는 것 같아. 이렇게 딱 정리해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당신의 쇼핑몰이나 상세 페이지에 주요 고객 연령층과 특성,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었고, 주로 어떤 사람인 것 같고, 주로 빨리 구매를 원하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은 궁금한 게 이렇게 많은 건지. 자, 참고로 궁금한 게 이렇게 많으면 그게 그 콘텐츠가 되기도 합니다. 그걸 풀어내기만 해도 구매 전환율이 올라가요. 자, 세 번째, 당신의 사업이나 쇼핑몰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 어깨 최고의 가성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꺼지지 않는 포근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표현해 보세요. 그 다음에 4번 질문, 당신의 상세 페이지나 쇼핑몰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장점 뭘까요? 컨텐츠 양이 엄청 많아요. 아니면 사진이 너무 예뻐요. 가격이 제일 저렴해요. CS한테 전화하면 불만이 뚝뚝뚝 뭐 불만 고객들이 하나도 없어져요. 굉장히 친절하답니다. 뭐 이 등등등이 있겠죠. 이런 장점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쇼핑몰 상세 페이지 스마트스토어 고객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는지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 에피소드는 뭐냐면 얼마 전에 캠프밸리라는 업체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전남 무안군에 있어요. 굉장히 멉니다. 차로 우리나라 서울에서 가면 한 6시간, 7시간 걸리나? 근데 인천에서 어떤 고객이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왔대. 내가 쓰는 캠핑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 전시장이 없으니까 내가 보러 왔다. 이거 그리고 만족해서 행복하게 샀더라.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어떤 업체는 이거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차박에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요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셔서 대구에 있는 교수님과 만들어서 카쉘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있는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대표 담당자님께 개인적으로 당신의 사업이나 쇼핑몰이나 상세 페이지는 어떤 의미인가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자 1번부터 5번까지만 적어도요. 이 얘기 적으면 잘 팔리겠는데 고객이 날 좋아하겠는데 라는 이제 직관성이 생기고요. 여섯 번째 뭔지 아세요? 여섯 번째는 제가 업체를 판단하는 일종의 기준입니다. 이게 절실함이 느껴져요. 이건 내 생명입니다. 내 미래입니다. 내 전부이고 모든 것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사업이에요. 뭐 할 말이 없네요. 이런 분이 있는데 자 후자 그냥 뭐 이거 그냥 사업인데 뭐 뭘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안 만납니다. 제가 왜 안 만나느냐 변화는요 절실해야 이루어져요. 이 변화라 쇼핑몰과 상세 페이지를 바꾸고 개선하는 작업은 사실은 온라인 업체의 근간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전부야. 실제로 지나가다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이게 그냥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거랑 다름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조직원이나 대표가 절실함이 없다면 잠깐 멈춰봐. 이건 아닌 것 같잖아. 내가 생각할 땐 그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틀어요. 아니면 부장님 결제, 차장님 결제가 훨씬 중요한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고객이 없어. 부장님, 차장님이 전부야. 이런 경우도 허다하죠. 그런 것처럼 절실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지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 여섯 번째입니다. 자, 이 여섯 가지 질문을 한번 적어보시면 내 일상에 굉장히 보석 같고 고객들이 좋아할 만하고 경쟁사는 전혀 따라할 수 없는 컨텐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고 그걸 심지어 핸드폰으로 담대하게 그냥 블로그처럼 글로 써도 충분히 팔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팔리기 시작하면은 자신감을 얻게 되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나만의 컨텐츠 만드는 방법을 만들어 가는 게 머니 컨텐츠의 1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팔리는 컨텐츠는 대부분 당신의 일상 속에 있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8부. 그러면 그 다음 시간 무엇이냐? 자, 그런 일상들이 막 조합이 됐어요. 그래서, 연예인, 예를 들어가지고, 이서준하고 막 싸우고, 되게 엄청난 전쟁터인 가구업계에서 이런 일상들을 조합해서 나름의 컨텐츠를 강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런 브랜드와 대척점, 그 브랜드들이 당황하게 만들고 곤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그 나름대로 생존력을 극강으로 높여서 살아남는 데 성공했던 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쇼파1975인데, 이 사례는 제가 간간히 얘기하지만 아주 깊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 당신의 일상에서 디테일한 컨텐츠만 잘 뽑아도 영원불멸한 마케팅 핵심을 갖게 된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것도 돈이 거의 안 들어도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예, 오늘 영상 업로드는 좀 늦었죠. 왜냐면, 녹화를 했는데, 음성 테스트를 보니까 날려 먹었더라고요. 좀 허술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거에 공감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